평창을 둘러싼 논란들, 이 가면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내정 간섭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을 둘러싼 논란들, 이 가면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내정 간섭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끌시끌 평창 올림픽 논란들, 북한 응원단에서는 가면이 김일성 가면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지난 10일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직전에 꺼내 쓴 응원 소품인데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여정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통일부에서 김일성 가면 보도 잘못된 추정이다. 해당 가면은 북한의 미남, 잘생긴 남자 가면이다. 그리고 해당 언론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NBC가 지금 이 동계올림픽 주간 방송사인데요. 중계진 중에 한 명인 조슈아 쿠퍼라고 하는 해설가가 일본 선수단이 입장을 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1910년에서 45년 한국을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자신들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본보기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횡설수설하다가 잘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과했고 해당 해설가는 NBC에서 퇴출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왔는데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은 이렇게 일단 종료됐고 아베가 와가지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할 단계가 아닌데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우리 주권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예요. 일본 총리 아베 총리 이 문제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 응원단이 쓴 일명 김일성 가면 해프닝. 내가 보기에는 오늘 상황 정리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이 가면은 남북 단일팀의 응원 도구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올림픽 남북 단일팀 정신을 훼손시킨 이 사태를 막지 못한 통일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예술단 공연에 등장한 노래 가사까지도 세심하게 다 확인하고 부적절한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폭탄 같은 응원 도구를 그것도 남북 단일팀 응원에 쓰는 것은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가 섬세하지 못했다,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김일성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무슨 탈가면처럼 가면으로 만들어 쓴다는 것은 그들의 10대 원칙이나 그 우상화에서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뭔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홍 박사님 보시기에? 김일성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네. 절대로 아니라는 건 왜 저는 뭘로 증거를 생각하냐면 응원단들이 막 땅에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눈에다 막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간 사형이에요, 사형.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일성을 희화한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죽음인데 그 응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일성이라고 저렇게 내세운다면 저 좀 잘생겼잖아요. 그렇다면 김일성이 미남이다라고 하는 걸 뭐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김일성을 싫어하는 분 같은데 그 미남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역설적이죠. 아주.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다른 분 전문가가 얘기하셨는데 뭐 보태려면 전문가 하나만 말할게요. 절대 아니. 예? 하나만 노 말할게요. 변호사님. 예. 사실은 제가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저한테 그 왜 이런 오보가 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왔어요. 네, 설명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정말 경솔했던 실수다. 아, 이걸 꼭 말씀드려달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나친 정파적 공세로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남남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참혹한 심정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양 소장 뭐.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이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은 예.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다 2030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거처럼 그렇게 신격화돼 가지고 어떤 대남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북한도 무슨 자신들의 그 이 최고 이 수령인 사람에 대해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거요? 할 수도 있다라는 신사고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홍 생각을 박사는 보도하는 전문가, 옛날에 보도하는 전문가였나 봐요, 언론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홍 박사는 옛날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다라고 그게 딱 뭐-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정확하다 봅니다. 예, 최준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예. 국민의 인식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어떤 초상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무릎을 딱 쳤는 것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뺏어 가지고 한번 부러뜨려 보자. 그 반응을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도저히 못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겠다는 좀 거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안 아니, 해봤는데. 잠깐. 저 응원의 목적이 예. 대한민국의 아이스하키 팀 그리고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한 건데 그걸 갖다 부러뜨린다는 건 그건 바보짓이에요. 우리를 응원하는데 그걸 갖다 왜 부러뜨려요? 아, 쓰고 남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는 거를 뺏겠습니까? 아니, 저도 한마디 작게. 예, 강기정.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 막걸리 먹고 아이고. 북한에 대해서 있는 몇 가지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구속시켰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미남형 어떤 걸 가지고 응원 도구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막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꼭 7, 80년대 막걸리 보안법을 연상한다 저는 이런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거 저- 응원 도구입니다. 양 박사는 뭐 레드 콤플렉스라고 쓰셨네요. 레드 콤플렉스의 꽃이라고 썼는데요. 꽃까지? 이 저자의 죽음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저자가 일단 그 책을 내놓으면 예. 독자는 자신의 존재 기반 속에서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만큼 보인다. 예, 그래서 레드 콤플렉스에 완벽하게 지배당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네. 그 눈으로는 김일성이라고도 보이고 김정은이라고 보이고 왜 김여정이라고는 안 했을까? 저 사람이 남자처럼 생겼나요? 여자처럼 생겼나요? 김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저런 것을 가지고 정쟁화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의 그 흐름들을 방해하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일정한 권력을 쥐고 있고 일정하게 그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참 행복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김일성 가면 이 해프닝은 진짜 잘못된 논란이고요, 내가 보기에. 예. 근데 이번 논란이 낳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옛날 김일성의 청년 시절 얼굴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예.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갑자기 7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얼굴하고 비교하면서 닮았다느냐 안 닮았다는 논쟁이 있는데 저도 두세 사람하고 같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김일성의 청년 시절 얼굴은 일단 아닌 거로 일단 판명이 되고 네. 근데 그럼 현재 북한의 미남 얼굴을 상징적으로 한 거다 그러는데 그런 북한의 미남 얼굴이 과연 누구를 닮은 거로 지금 하고 있느냐? 예. 이건데 우리가 옛날에 뭘 하나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뭐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김일성하고 닮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눈썹 하나는 좀 짙은 눈썹은 좀 비슷하더만요. 다른 것들은
발가락이. 참 해석이 참 여러 나도 가지. 김일성 닮았네. 네? 아니, 우리가 이런저런 뭐 해프닝이고 진짜 문제는 핵이죠. 뭐 핵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 그리고 아베가 한미연합 훈련 얘기를 해가지고 내정 간섭 논란 시각이 있고요. 또 미국 NBC 방송 망언까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시각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정상회담에서 얼굴 붉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지난 9일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 그러자 아베가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건 외교상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흐린다거나 국제 공조를 흩뜨린다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 우리 주권 문제고요. 내정에 관한 문제니까 직접 거론하는 거 곤란해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시는지 이건 간단하게 한두 번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간단하게 저는 아베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위안부 얘기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거 그렇죠. 같아요 저는. 그러면 황 소장 생각. MBC 그 망언은 명백한 잘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라 봅니다. 그다음에 아베 다른 발언은 뭐 그건 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 이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 훈련 중단을 부각시킨 것은 시 공간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요. 미 일간에 펜스가 일본 들렀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점에 역할 분담을 합의한 걸 수도 있고요. 미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제한될 거다 올림픽 중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결국 훈련 중단이 목적 아니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는데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의 주요 피해 대상국이고요. 또 지금 제재 압박의 이 중심축에 서 있는 나라고 지금 한일 군사 정보 교류에 의해서 ICBM이나 SLBM에 대한 정보를 사실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아베가 저렇게 했다 봅니다. 최 변호사님 다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달리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참 잘 모른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어떤 해외에서의 역사, 그 부분을 그 외국 사람들은 한국과의 역사의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기분도 상하면서 좀 굉장히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 외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 힘을 길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세종 학당을 비롯해서 한글 학당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교 어떤 사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주요 아시아 전문가로 해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라는 컨설팅 회사 최고 경영자고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양 박사님. 모른다. 일단 그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MBC 그 망언에 대해서 모른다가 아니고 아주 의도적인 그 대한민국 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양반이 있다? 그 중국 말도 잘하고 중국에서 유학도 했고 그리고 그 동북아 전문가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복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정적인 저 사람 주장이 일본 가면 아니고요. 환영받겠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일본의 우익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심이 드는 게 모른다가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다음에 아베의 발언은 말 그대로 평화올림픽에 재 뿌리려다가 재 맞고 몰매 맞고 떠난 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아까 하셨던가요? 안 했습니다. 뭐 역시 같은 생각인데 여전히 아베가 이번에 참석하면서 뭘 좀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한국에 대한 식민사관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씁쓸합니다. MBC 망언도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 아닌가 의도적으로 싶어요. 보시는. 저도 오늘들이 많으시네요. 이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일본에게 도덕적 우위에 있었고 갑이었었는데 그 위안부 합의 이후에 소녀상 이전 문제로 일본이 갑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갑위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주권 사항에 간섭하지 말라.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 아주 참 시원합니다. 김광덕 부장님.
그 외교에서는 진짜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예, 예. 그게 무슨 그 유행어도 있잖아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예. 단지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미 동맹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일에 연합 훈련까지 일본이 끼어가지고 뭐 하라니 말라느니 하는 것은 진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거의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 예. 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6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와이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2박 3일 지나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김여정입니다. 청와대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고 관람석에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보시죠.